관장님에 대한 이 비하 의도는 없었고, 오늘 여기 온 것도 그 과격한 언사와 뭐 여러 가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관원분들과 관장님께 사과하러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계란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욕을 한다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 박수 말고요. 편집 좀 잡아야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준호 조준현이고요. 그 앞서 올렸던 영상 때문에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이나 관장님께 사과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난할 의도는 이제 전혀 없었고요. 업어치기에 대해 저희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부상이 올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부상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좀 통하면은 조금 더 쉽게 업어치기를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저기 업어치기 검색을 했는데 관장님이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이 화경유도관 채널에 영상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관장님을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처받았던 관원분들에게 사과하세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두 분 관장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유도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들을 먼저 어필해 주셨고, 나는 우리 도장 관원들에게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올렸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뭐 싸우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되면 소란이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도라는 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지도하고 배우고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유도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각자 유도를 뽐내면서 서로 갈고 닦으면서 부딪히면서 자기의 유도를, 또 우리나라 유도 자체를 많이 발전시키게 나가겠지. 두 분 관장님에서는 정말 엔드레인지 끝까지 다 해보고 정말로 현장에서 검장 다 받아본 실전에서 정말 잘 쓰이는 최고의 업어치기를 설명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게 되나? 또는 뭐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것을 내가 해봐야겠다, 또는 저런 식으로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도의 꽃이죠. 업어치기 다 잘하면 좋겠고 누구나 도전을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제 업어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방회전납법에서 모든 걸 다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 원의 형태에서 상대를 그 위에 올려두고 감아주는 형태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넘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다리가 버티는 힘과 내 몸이 원의 형태를 계속 만들 수 있느냐를 봐요. 오른손과 오른손을 같이 역수로 이런 식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몸을 당겨 붙이면서 상대가 내 몸에 오게끔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잘 안 올 거예요, 당연히. 기울이기의 모방향, 즉 상대방 엄지발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보내주면서 내 몸이 돌아서 들어가서 정태를 만들어줍니다. 계속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 다리가 버텨주는 힘을 키우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힘들어요. 더 내려가면 다리가 떨려면 더 주지 않겠죠. 이러지 않으려면 계속 이거를 많이 반복해봐야 다리 힘이 생기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부가적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대방 팔을 겹쳐진 상태에서 내 몸이 들어가지고 이것만으로 유지하기 힘들지만 상대 팔을 앞으로 쭉 보내주면서 고개는 왼쪽, 그럼 왼손은 나중에 보내주면서 그대로 일어나서 상대로 넘기는 것이 업어치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키가 크거나 작으면 이게 간격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비어버리면 이 업어치기가 안 먹히고 이렇게 빠져요.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좀 더 작게 잡아보세요 라고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상대가 내 몸에 등에 붙었고, 오른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왼쪽 엉덩이까지 고개를 돌리면서 이 자세가 나오게 되면 상대가 내 등을 타는 느낌이 만들어지죠. 어느 정도 다리 힘이 붙고 원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른손이 하던 역할을 왼손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업어치기 기울이 방향, 상대방 발끝이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상대방 기울이기를 먼저 천천히 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들어가요. 자, 오른손 팔꿈치가 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높낮이에 상관없이 내가 팔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몸이 막 돌아가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팔이 끼어지긴 하지만 끼어서 유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아까 내려갔던 만큼 내려가지고 여기서 당겨 붙여주면서 상대방이 내 오른쪽 팔꿈치 위를 타게끔 만들어준다. 아까 보냈던 그 느낌을 계속 연장시켜봐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많은 실수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러면 어깨가 다칠 염려도 있죠. 팔꿈치가 빠지면서 이런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와 나와 업어치기 들어가서 180도 방향으로 맞춰서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270도까지 돌려서 여기서 넘긴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내 몸에 더 잘 붙는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발이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양발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 한 발은 뒤, 한 발은 앞이 되게 되는 거죠. 상대한테 공간 안에 공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만큼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이 공간을 계속 말하는데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내 오른쪽 팔이 들어가고 뒤로 빠진다라고 설명한 거죠. 이 상태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내려가서 높낮이를 맞춰놓고 당겨주고 이 상대가 내 등에 붙은 것을 유지를 하면서 당겨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야 이게 상대방이 크거나 버티거나 뒤로 뻗티거나 오른발이 앞에 있거나 왼발이 뒤에 앞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바꿔나가면서 설명을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다리가 버티는 힘, 상대가 내 등을 지나는 힘만 갖고 있다면 변형은 그 다음에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겠습니다. 아이고 숨이 차네. 사실 설명을 잘 들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업어치기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저희도 예전에 이런 모양의 이제 팔 동작을 만들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받쳤을 때 팔꿈치보다 여기 이렇게 상대방 체중이 부하가 실리면서 팔꿈치 부상도 많이 오고. 또 선수들 팔꿈치 부상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업어치기 같은 거 할 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상대를 맺혀야 되는데 맺히려고 하는데 상대가 버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거꾸로 돌아가요. 이런 일 때문에 저희가 익히기를 팔 부상도 당했었고, 익히기를 어떻게 하냐면 업어치기 자체를 상대방과 나 안에 팔을 넣어놓고 그냥 앞에서 돌아서 팔꿈치가 뭐 요런 식, 혹은 뭐 팔꿈치가 괜찮은 사람 요런 식. 근데 저희는 아예 이쪽으로 붙이는 익히기 자체를 익히기를 하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그 체중이 무거운 상대가 위에서 얹혀져도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팔꿈치 부상 당할 확률이 좀 적어요.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이거를 던지려고 할 때 상대방 체중이 부하가 걸리니까 어깨랑 팔꿈치가 저희가 많이 다쳤고. 자, 그리고 요렇게 익히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 이제 도복이 이제 남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힘 전달이 안 되니까 던지기에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빼면 상대방 도복이 완전히 이 텐션이 걸려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내 등에 완전히 붙고, 업어치기 이제 지렛대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로 쳤을 때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업어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업어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력하고 이제 지렛대 원리로 뭐 던진다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받치게 되면은 사람의 이 무게 중심이 이제 벨트 라인 정도에 있으면 축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 하체 리프팅하고 이 팔 스윙 가지고 던지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여기서 내 체중을 사용해 가지고 기울이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몸에 붙이는 게 내 체중과 힘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일 것 같다. 익히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관원들을 가르쳐 봤지만 요걸 이렇게 만드는 익히기는 상당히 가르치기 어렵고 따라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팔을 안에 넣는 익히기, 넣고 그냥 상대방 앞에서 도는 익히기가 좀 더 쉽고 쉽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업어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전 저항이죠. 그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제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웅크리는데 이 회전 저항을 오히려 크게 하면은 조금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오히려 웅크려 가지고 빠르게 회전해 가지고 상대 품 안에 들어가서 자세를 잡는 게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상황에서는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몸을 붙이면 어떤 텐션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상대방이 낙법을 잘 치는 사람일 경우 자기가 이거 위험한데? 고개를 돌리면서 오른쪽 어깨부터 땅에 닿아갖고 낙법을 쳐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얼굴로 떨어지면 얼굴이 아작나고요, 쇄골이 그 다음에 아작납니다. 그래서 다치는 게 생활체육 관장 입장에서는 언제나 안 다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말 텐션을 강하게 붙여서 넘길 수는 있지만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가르쳤던 거고, 이 힘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꿔보라고 말을 하면서 붙인다. 결국 맞습니다. 팔을 크게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가면 이게 당연히 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다른 친구들 들었겠지만 언제까지 팔을 삐고 있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당겨 붙인다. 그 친구에 맞게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합에 나가면
상대 보고 그 말하죠. 너 우리 도장에 저렇게 생긴 애 또는 저런 몸에 저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있어? 형준이? 뭐 이러면 그래 네가 형준이랑 운동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걔를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항상 이렇게 던지죠. 다양한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고 그에 맞게끔 운동을 해보라고 항상 설명을 하고 시합에 나가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요건 이제 그만 얘기고 하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체는 끝났고 몸이 들어갔을 때 무릎이 꿇어진다 안 꿇어진다의 문제는 왜 안 꿇리냐면 무릎을 안 꿇고 설명을 해야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 몸에 붙어서 들어왔을 때 상대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를 결정짓는 건 하체가 일어나는 힘 때문에 일어나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 몸이 자꾸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릎이 이 상태에서는 넘기면 몸이 자꾸 위아래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꿇어진다라고 결국은 표현을 한 거죠. 무릎을 꿇친 채로 가르치면 저는 여기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꾸가면서 업어치기를 만들어 나갑니다만 다른 친구 이제 두 분 관장님처럼 뭐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형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내 하체가 네 가지 중심으로만 버틸 수가 없으니 이것을 깨고 나간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집어넣는다는 형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무릎을 풀어버리면 당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 여기서 들어 올려서 사이에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야 그래야 상대가 내 등에 더 붙는구나. 그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들리면 더 가니까 오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서 집어넣는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하체 설명은 이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관장님 하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요렇게 이제 업어치기를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여러분들 스쿼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쿼트를 했을 때 무게를 많이 지면 질수록 덜 내려가야 되잖아요. 풀 스쿼트보다 하프 스쿼트가 무게를 더 많이 주고 하프 스쿼트보다 뭐 쿼터 혹은 이 상태에서 드는 게 이제 무게를 더 많이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연습을 요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면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쿼터 스쿼트 정도 요 정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무릎을 꿇고 들어갔을 때 상대방을 던지기 위해서 붙이잖아요. 이 손을 붙이는데 같이 손을 붙여야 이제 효율적일 것 같고 이거를 세우고 이거를 붙이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어차피 붙이려고 붙이는데 그러면 양손을 다 붙이고 제가 생각하는 업어치기 이론은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상대방 머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고 붙여서 머리가 낮아져야 보다 쉽게 업어치기를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팔은 붙이고 무릎을 꿇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 머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세로 있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꽂히면서 각도가 안 나오고 무릎을 꿇고 들어갔을 때 몸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접히죠. 붙였다고 한들 여기서는 요 동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큰 동작을 힘을 쓸 수 있는 동작을 찾기 위해서 저 부분으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배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히니까 이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이 발을 세우게 되죠. 이 발을 세우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으로 이렇게 던진다던가 혹은 여기서 이제 발가락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붙여놓고 요만큼밖에 안 접히니까 던지기 위해서 보상 동작을 찾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세우고 일어나는 동작으로 그 보상 동작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붙여놓고 뭐 완전히 뛰게 되는데 상대방 머리를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고 팔은 붙이고 이 접히는 부분 때문에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절로 던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빼고 그리고 회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 근육을 완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발을 이렇게 이제 더 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 부분에서는 업어치기를 잘하는 선수 정기영 교수님이 계시고 뭐 아키모토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을 쓰기 위해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앉는 게 내가 발바닥이 완전히 지면에 닿아 있기 때문에 파워를 쓸 수 있고 하프까지 내려가 버리면 유도 뒤에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뒤꿈치가 이렇게 떠요. 특히 이제 풀스쿼트 같은 경우에 체중이 부하가 무릎하고 이렇게 발목에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상이 많이 온다고 역학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스쿼트에서의 무릎 부상은 무릎이 앞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고관절의 굽힘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하강 중에 어느 지점부터 제한이 된다면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만 계속 접히면서 이러한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무릎 관절에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릎 꿇는 이유는 상대방의 중심을 낮춰서인데 3분의 1 이상으로 밖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조금 더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붙이면 혹시 3인1조 익히기 아세요? 혹시 업어치기 하면 잡아주실 분 있습니까? 자, 뭐 요렇게 이제 익히기를 하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때는 다 이렇게 했고 특히 엘리트 가면 요런 익히기를 3인1조 익히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 업어치기 하는 선수들이 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좀 놔줘봐. 자, 이 익히기를 해요. 던지는 힘을 키운다고 여기서 이제 코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 세게 던져야지. 2명 정도는 던져야지 시합에 던질 수 있지. 네 상대는 얘보다 더 힘 세게 잡고 있잖아. 그러면 또 들어가죠. 하죠. 자, 또 똥구멍 더 파죠. 파죠. 여기서 막 이렇게 됩니다. 와, 성공했다. 그러면 코치 막 만족해가지고 그래 잘했어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습이고 실제 시합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왜 우리는 이런 비효율적인 연습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 했을까? 왜 쓸데없는 근육이 키워지는 이런 연습을 힘들게 해가지고 피로도가 쌓이고 부상 데미지가 쌓이고 이런 부분을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지금의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인 부딪히기가 정말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3인 부딪히기를 계속 강제해버리면 어느 특정한 자세만이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심어줄 수밖에 없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3인 부딪히기를 사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좀 줄여내고 다른 방식을 찾아가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제 업어치기는 사실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도 굉장히 나사가 많지만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저도 좋아요. 아무튼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두 분 관장님 마지막으로 모시고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요렇게까지 업어치기 이제 상하체에 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이제 드렸고 여기 와서도 이제 관장님이랑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기술 자체의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이런 부분을 다른 관장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앞으로도 화경유도관 영상을 써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써도 되니? 예, 괜찮습니다. 흔쾌히 동의를 해주신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주세요. 관장님과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요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리고 부상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까지만 설명을 해서 앞으로도 관장님과 또 다른 관장님들이 많이 이 토론에 참여하셔가지고 한국 유도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관장님 멀리 오셔서 굉장히 먼 거는 3시간 이상, 4시간 되게끔 특히 우리 관원들이 먼저 항상 보라고 말을 했던 거지. 많이 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느껴봐야 또 내 걸로 만들고 흡수할 수 있겠지. 그래야 우리가 재밌는 유도를 향해서 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궁금한 거, 또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계속 유도가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마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